안녕하세요. 별하루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특징과 보조지표 중의 하나인 MACD에 대해 알아보고 차트에서 이것을 이용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CFD의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추세가 한번 형성하게 되면 강하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지표가 바로 MACD입니다. MACD는 우리말로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라고 하며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는 원리를 이용해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합니다. MACD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MACD선, 시그널선,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MACD선은 10일 지수 이동평균선과 26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주가가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합니다. 시그널선은 MACD선이 9일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MACD 흐름을 완만하게 만든 심리적 기준선입니다. 오실레이터는 MACD선 시그널선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막대기로 나타낼 것입니다.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며 추세의 강도를 시각화합니다. 주요 매매 전략,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있습니다. 매수 신호, MACD선이 시그널을 위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올 때, 매도 신호, MACD선이 시그널선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올 때, 매매의 팁은 영선, 기준선 위에서 발생하는 골든크로스는 강한 상승 추세를 의미합니다. 영선 돌파, 영선, 상향 돌파, 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선 하향 돌파, 장기적인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이버전스, 가장 강력한 반전 신호입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MACD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현재 상승 추세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추세 반전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CFD 및 해외 선물 거래 시 주의사항, 후행성의 한계, MACD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제 가격 변동보다 조금 늦게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횡보장에서 가짜 신호에 자주 발생합니다. 타임프레임 활용, 5분봉, 15분봉과 같은 단기 차트뿐만 아니라 1시간봉이나 일봉의 MACD 방향을 함께 확인하여 큰 추세를 순응하는 매매를 권장합니다. 보조지표의 조합, MACD 하나만 보기보다 과매수, 과매도를 알려주는 RSI나 변동성을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와 함께 사용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선으로 연결한 지표입니다. 주가의 변동이 심한 시장에서 평균적인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어 현재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한눈에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CFD나 해외 선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인 만큼 그 종류와 역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의 계산 방식에 따른 종류. 단순 이동평균선, 설정 기간의 가격을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평균. 계산이 깔끔하고 장기 추세를 보기에 유리한 반응이 조금 느림. 지수 이동평균선, 최근 가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어 계산. 최근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해외 선물 단타에 많이 쓰임. 주요 기간별 의미와 역할. 보통 차트 설명 시 아래 4가지 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5일 단기, 심리선이라고도 하며 단기적인 매수 매도의 세력을 보여줍니다. 21선 중기, 생명선 또는 세력선이라고 불립니다. 상승 추세에서 이 선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1선 중기, 수급선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방향합니다. 120일, 200일선의 경기선 또는 대세선입니다. 이 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대세 상승장으로 봅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3대 매매 기법, 지지와 저항, 지지, 주가가 하락하다가 특정 이평선 근처에서 다시 튕겨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저항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위에 놓인 이평선에 부딪혀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에서 뚫고 올라갈 때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올 때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배열은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상승장, 역배열은 장기, 중기, 단기 하락장을 의미합니다. 실전 거래에서는 후행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평선은 과거의 데이터를 평균낸 것이므로 실제 주가보다 조금 늦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캔들의 모양 거래 등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격도 확인, 주가가 이평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주가는 다시 이평선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과도한 추격 매세는 위험합니다. 이동평균선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 차트에 5일선과 21선을 설정해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조지표로 MAC도 같이 이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먼저 지금 비트코인 현재 5분봉 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MACD를 여볼게요. 탐색키가 있고요. 여기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MACD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해서 넣어보겠습니다. MACD 선이 나왔죠.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보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5일과 21선만 이용한다고 했으니 나머지 선은 지워보겠습니다. 조금 진하게 21선을 표시하겠습니다. 조금 진해졌죠? 그리고 5일선도 조금 진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차트를 넓게 볼게요. 아까 5일선이 21선으로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돌파를 했죠. 이때 매매법은 MACD 보조지표를 같이 보시면 편리합니다. 이 지점 5일선이 21선을 돌파했죠. 이때 MACD선을 보면 MACD 0선에 있습니다. 0선에 있을 때 0선에 있죠. 0선에 있을 때 5일선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히스토그램 상승 막대가 점점 올라가면서 5일선도 같이 올라가죠. 이때 5일선과 21선이 나란히 되면서 상승 추세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했다면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또 차트에서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5일선이 21선을 돌파했습니다. 보시면 MACD에서 여기 0선, 기준선인 0선에 위치함을 볼 수 있죠. 이럴 때 큰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찾아볼게요. 여기도 있죠. 5일선이 뚫고 올라갔죠. 여기 같은 경우도 0선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조금 앞에 뚫었는데요. MACD에서 0선에 맞춰서 돌파하고 나서 돌파가 조금 일어지고 나서도 괜찮거든요. 0선에 맞춰서 이쪽 쯤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5일선, 21선 돌파했죠. 이때 MACD는 0선은 여기쯤입니다. 조금 지나서 됐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잘하시면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쪽 이렇게 돌파할 때 이쪽에서 사도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주가가 막 움직이다 보면은 당황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보조지표인 MACD를 보면서 영선에 맞추어서 여기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만큼을 드실 수 있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영선에 맞추어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영선에 맞춰져 있죠.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과 MACD를 이용해서 차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과거 차트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로 매매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많이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